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이사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MSI 크리에이터 M16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이걸 제대로 테스트하고 리뷰를 작성할 시간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새로운 인텔의 CPU 엘더레이크 i7-12700H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텔 엘더레이크는 아시다시피 고성능 P코어와 고효율의 E코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CPU입니다. 엘더레이크는 3가지 전력 레벨로 분류되고 45W급 고전력 H, 28W급 중간 등급인 P, 그리고 15W와 9W급의 저전력 등급인 U가 있습니다. 그중 i7-12700H는 6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를 가진 고전력 프로세서로 최고 사양의 i9 모델과 동일한 코어 구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미 i7-11700H의 벤치마크는 여러 개 나왔습니다. 하드웨어 언박스드 리뷰 기준으로 시네벤치 R23 점수는 16691점으로 전작 타이거레이크 i7-11800H CPU를 큰 폭으로 이겼죠. CPU 성능이 시네벤치 점수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여튼 굉장히 인상적인 성능 향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봐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리뷰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굉장히 높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트북의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노트북은 그렇게 쿨링이 좋은 노트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여기 있는 MSI 크리에이터 M16도 쿨링 성능이 썩 좋지 못한데요. 이런 노트북에서 엘더레이크의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더 중요할 수 있겠죠. MSI M16의 성능 모드는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고성능과 균형 잡힘, 조용함, 슈퍼 배터리 모드 가운데서 고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센터 내에서 수동으로 팬 속도를 올리거나 전력 세팅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이 노트북의 전력 그래프는 화면과 같습니다. 초반에 100W급의 부스트를 잠깐 하다가 이내 60W대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점점 떨어져서 57W 정도의 전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때 CPU의 온도는 95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는 게이밍 노트북 바디를 사용했음에도 최대 팬 속도를 낮게 설정한 이 노트북 자체의 문제입니다. 여튼 이때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약 14000점 정도로 다른 리뷰 영상들에 올라와 있는 점수와 비교해서 2500점 이상 더 낮습니다. 물론 여전히 타이거 레이크보단 높은 성능이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죠. 인텔이 이 CPU를 일단은 45W급 CPU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CPU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훨씬 높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드에서 시네벤치 싱글코어 점수는 1809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히 코어 하나만 갈구고 있는데도 CPU 소비 전력이 35W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35W면 저전력 CPU의 일반적인 TDP를 초과하는 전력인데 말이죠. 그럼 다음은 균형 잡힌 모드입니다. 사실 이 결과가 제가 시네벤치 영상을 따로 만들게 된 계기였는데요. MSI 크리에이터 M16의 균형 모드는 전력을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제한을 겁니다. 이 모드에서 시네벤치 동작 시의 전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초 정도는 80W 정도로 부스트를 하지만 금방 전력이 심하게 제한이 걸리는데요. 그게 23W입니다. 아니, 조용한 모드에서 이렇게 빡세게 제한을 걸면 또 모르겠는데 게이밍 노트북 기반의 두꺼운 노트북이 밸런스 모드에서 23W에 그친다는 건 글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이때 노트북 CPU 온도는 60도 정도로 낮고 팬스 온도 작긴 합니다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여튼 이 14코어짜리 괴물 CPU에 단 23W를 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코어 점수가 6478점이 나와서 고성능 모드에 반절도 못한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멀리 갈 거 없이 라이젠 세잔 5600U 저전력 헥사코어 CPU에 25W의 전력을 줬을 때의 결과보다도 못합니다. 5800U 옥타코어랑은 비교가 미안할 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인텔은 이번 엘더레이크에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도 낮은 전력에서 전력당 클럭 효율은 바닥을 친다는 소리죠. 아무리 그래도 14코어 20스레드가 6코어 12스레드에 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게 싱글코어 점수 역시 고성능 모드일 때랑 비교해서 1457점으로 꽤 많이 더 떨어졌습니다. 고성능 모드에서는 코어 하나만 갈구는데 무려 37W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밸런스 모드에서는 24W 이상의 전력을 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미 문제는 자명해 보입니다. 인텔이 주장하는 성능 향상 수치의 기본 전제 조건은 매우 높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헤비급 시스템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CPU의 전력을 높게 유지할 수 없는 저가형 혹은 슬림형 노트북에서는 엘더레이크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쓸 겁니다. 이미 램브란트 6900HS를 탑재한 제피러스 G14의 리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텔의 최고 성능 모델인 i9 12900HK와 비교해서 50W 이하의 전력 수준에서는 6900HS가 더 렌더링 성능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력이 낮을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인텔 엘더레이크의 28W급 P 프로세서 중 i7-1270P의 경우 6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테스트한 i7-12700H와 코어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28W급으로 낮은 전력을 사용한다. 23W에서의 실망스러운 성능을 감안하면 28W에서도 그다지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싱글코어만 갈굴 때도 클럭을 높이기 위한 전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데요. 결국 TDP가 35W 이하로 설정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싱글코어 성능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는 고성능 프로세서들보다도 P코어를 2개 이하로 사용하는 15W나 9W급의 저전력 U 프로세서에서 더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전력 엘더레이크 프로세서들은 E코어 위주의 멀티코어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싱글코어가 중요한 작업에서는 P코어가 빠릿빠릿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대였는데 P코어가 상상 이상으로 전력을 처먹는 괴물일 것으로 보여서 TDP가 15W 이하로 제한된 초경량 울트라북에서 엘더레이크가 과연 타이거레이크보다 더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테스트한 결과들은 i7-12700H라는 고전력 프로세서를 가지고 전력 제한을 걸고 테스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어 구성이 다른 P나 U 프로세서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는 실제 제품을 사용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H든 P든 U든 근본적으로는 같은 코어들을 사용하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인텔 CPU의 저전력 퍼포먼스에 큰 기대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번에는 인텔 엘더레이크가 라이젠 램브란트를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번 세대도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라이젠이 더 높은 전력 효율과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시네벤치 한 가지 결과만 가지고 썰을 푼 영상이었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더 많은 테스트 결과와 함께 MSI 크리에이터 M16 노트북의 진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노트북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